안녕하세요. 이것이 스프링부트다의 저자 김희선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책의 실습 예제를 실제 코드와 함께 따라가며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개념은 책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니 책을 먼저 읽고 함께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와 트랜잭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왼쪽에 표현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계층, 그리고 영속성 계층이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이 표현 계층을 통해서 서비스 계층, 영속성 계층을 통하는데요. 표현 계층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바라보면 표현 계층만 보입니다. 즉, 서비스 계층이나 영속성 계층은 표현 계층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는 오직 이 표현 계층만 노출이 되고 이 표현 계층이 노출하는 API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 계층이라고 합니다. 즉, 표현 계층은 클라이언트와의 인터페이스가 주 목적이 되는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서비스 계층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온라인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하면 온라인 쇼핑몰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주문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된 금액의 일정 금액을 회원 포인트로 적립을 한다든지 상품 재고에서 주문 수량만큼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외부 결제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서비스 계층이에요. 그러면 영속성 계층은 무엇이냐?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더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하게끔 하는 그러한 계층을 영속성 계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영속히 영구하게 저장한다라고 해서 영속성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마이바티스 또는 JPA가 바로 영속성 계층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포인트를 적립한다라고 하면 회원 리파지토리에서 find by id로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고 그 조회된 회원 정보에서 포인트를 추가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게 될 거예요. 상품 재고 차감도 마찬가지겠죠. 상품 리파지토리에서 상품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재고를 주문 수량만큼 차감하고 그 정보를 다시 저장할 겁니다. 이렇게 영속성 계층을 통해서 회원 정보, 상품 정보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도 반대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런데 각 계층과 계층 사이의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클라이언트와 표현 계층은 HTTP 프로토콜에 의한 거기 때문에 HTTP 리퀘스트, HTTP 파라미터, 리퀘스트 바디, 리스폰스 바디 이런 식으로 HTTP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그런 데이터 영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겠죠. 표현 계층에서는 HTTP 프로토콜로 주고받은 데이터를 서비스 계층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계층으로부터 비즈니스 처리 결과를 전달받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받는 객체를 우리가 보통 DTO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DTO라고 하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이고요. 이것은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로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현 계층과 서비스 계층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객체, 이것을 DTO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속성 계층은 우리가 지난 JPA에서 배웠던 것처럼 엔티티 객체가 되겠죠. 엔티티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객체를 엔티티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 계층과 서비스 계층, 그리고 서비스 계층과 영속성 계층 사이에서는 오고 가는, 주고받는 데이터의 포맷이 달라요. DTO 객체, 엔티티 객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가져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의 계층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표현 계층, 서비스 계층, 영속성 계층에서 표현 계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REST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RESTful API를 클라이언트에 노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표현 계층은 REST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고요. 이때 표현 계층에서는 서비스 계층과 소통하기 위해서 서비스 계층, 멤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오토 와이어드로 의존성 주입받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계층에 해당하는 멤버 서비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면 돼요. 멤버 서비스,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 회원 탈퇴,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구현한 계층, 서비스 계층은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에 사용된 서비스 계층에서는 실제로 회원이 가입했을 때 가입한 회원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더라도 사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영속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속화를 하기 위한 멤버 리파지토리를 의존성으로 주입받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영속성 계층은 우리가 JPA를 사용했을 때는 리파지토리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했었고요. 마이바티스를 사용했을 때는 매퍼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리파지토리와 매퍼, 이러한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영속성 계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계층 사이에서는 표현 계층과 서비스 계층 사이에서는 DTO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서비스 계층과 영속성 계층 사이에서는 엔티티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와 표현 계층 사이에서는 HTTP 프로토콜로 전달된 파라미터, 그 다음에 요청 본문, 경로 변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애노테이션을 사용했었어요. 이러한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면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전달되는 각종 데이터들을 표현 계층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속성 계층에서는 JDBC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주고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의 각 계층을 만들기 위한 애노테이션이 준비되어 있다. REST 컨트롤러 또는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 MVC를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서는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즉 표현 계층은 컨트롤러 또는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서비스 계층은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 영속성 계층은 리파지토리 또는 매퍼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의존성 주입은 오토 와이어드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받게 됩니다. 자, 회원 가입이라는 하나의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환되고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DTO 객체는 표현 계층과 서비스 계층 사이에서 주고받기 위한 데이터라고 했죠. 이때 표현 계층과 서비스 계층 사이에서 주고받을 때 하나의 DTO 객체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리퀘스트 객체, 그 다음에 응답을 처리하는 리스판스 객체,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요청할 때는 이름,
이메일, 나이만 있으면 되고요. 응답으로는 부여된 회원 아이디가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멤버 리퀘스트와 멤버 리스판스가 구조가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다.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식의 DTO 객체를 사용하고요. 엔티티 객체 만드는 것은 entity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였었죠. 그리고 아이디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름, 이메일, 나이 이런 게 있고요. 엔티티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DTO 객체와 달리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아니면 또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추가적인 그러한 프로퍼티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DTO 객체와 엔티티 객체 그리고 DTO 객체에서도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는 꼭 1대1로 똑같이 매핑될 필요는 없다. 서로 다른 프로퍼티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TO 객체와 엔티티 객체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표현 계층에서는 이러한 DTO 객체, 요청 객체를 만들어서 서비스에 전달하고 서비스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서 리파지토리에 전달하겠죠. 그리고 저장하고 나서 아이디가 부여되면 이것을 서비스 객체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는 전달된 엔티티 객체에서 아이디까지 사용을 해서 응답 객체를 만들어서 표현 계층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계층에서 데이터가 전달되고 전달받을 때 이러한 변환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회원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회원 가입이다 라고 하면 creat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하고요. 서비스의 create은 멤버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 DTO 객체를 전달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멤버 엔티티 객체를 만듭니다. 그때 전달받은 이름으로 이름을 세팅하고요. 전달받은 이메일로 이메일을 세팅하고 나이로 나이를 설정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그냥 디폴트 값을 설정하죠. 그리고 빌드를 하고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하고 나면 엔티티 객체의 아이디가 할당이 돼서 전달되겠죠. 그러면 그 멤버라고 엔티티 객체를 다시 DTO 객체로 매핑해서 리턴하는데요. 이렇게 매핑하는 메서드는 이러한 메서드, create, edit, modify 여러 가지 서비스 내의 메서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비스 내에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엔티티 객체를 DTO, 응답 객체로 변환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응답 객체죠. 멤버 리스판스, 빌더를 통해서 이번에는 아이디가 부여됐으니까 아이디도 설정하고 네임도 설정하고 이메일 설정하고 나이를 설정합니다. 이때 패스워드나 이네이블드와 같은 내부 프로퍼티는 응답 DTO 객체에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응답 객체에는 그러한 프로퍼티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응답 프로퍼티에 있는 것들만 세팅해서 만들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원 가입에 필요한 서비스 메서드 그리고 서비스 내에서 형 변환하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회원 가입을 대량으로 100명, 200명 이렇게 배치 형태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서는 그렇게 대량 가입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복수 회원을 일괄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reate batch라고 하는 서비스의 메서드를 만들고요. 여기에는 파라미터로 DTO 객체, 요청 DTO 객체죠. 멤버 리퀘스트의 리스트 형태로 전달받은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리스트 형태에서 하나씩 스트림으로 뽑아서 그리고 이것을
map create라고 하면 이 매핑된 정보 member request라고 하는 것을 스트림의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이 메소드에 create, 즉 여기서 만든 이 creat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전달하게 되면 이 create 메소드는 member request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으면 이것을 처리하고 member response를 리턴하죠. 즉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메소드는 member request를 던져주면 member response를 반환하는, 즉 member request를 member response로 매핑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림에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여기에 create 메소드를 집어넣어 주면 이 member request라고 하는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하나씩 뽑아서 이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하나씩 던져주고요. 그것이 응답한, 즉 member response라는 것들을 모아서 다시 리스트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스트림 API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림 API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개의 리스트로 전달되는 member request를 member response로 변환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로그인 같은 거를 할 때 동일한 이름의 회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보통 이메일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을 로그인 아이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을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배치로 일괄 생성할 때 만약에 중간에 앞서 생성한 사용자와 동일한 이메일을 갖는 그런 회원이 중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리스트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10번째에 그러한 중복 이메일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앞서 9명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는데 10번째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겠죠.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놔두면 데이터베이스에 앞서 생성된 9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예외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죠. 복수 회원 일괄 생성이라고 하면 주어진 회원들의 목록 100명, 200명을 다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아예 생성을 안 하거나 이렇게 all or nothing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트랜잭션을 시작시키고 중간에 예외가 발생하면 롤백시키고 이러한 코드를 넣기보다는 이 서비스 메서드, 즉 create batch라고 하는 일괄 생성하기 위한 메서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메서드에 간단하게 transactional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이 붙은 이 메서드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쓰기 작업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앞서 발생했었던 데이터베이스의 쓰기 작업, 수정, 입력 이런 것들은 모두 롤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비스 레이어, 서비스 계층에서 일괄 처리,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에는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나머지는 스프링이 모두 이러한 트랜잭션 처리를 하게 돼요. 이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은 메서드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클래스 이름 위에 붙이게 되면 그 클래스 내에 정의된 모든 메서드는 다 트랜잭셔널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했고요. 디폴트로 다 그대로 두겠습니다. 3.5.4 스프링 부트 버전 그대로 두고요. 자르 파일 자바 버전은 자바 21 사용하겠습니다. 의존성으로 우리가 RESTful API를 만들어 볼 거니까요. 스프링 웹 추가하고요. 데이터베이스로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죠. 그리고 영속성 계층은 스프링 데이터 JP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롬복도 추가를 하죠. 자, 스프링 웹, H2 데이터베이스, 스프링 데이터 JPA, 롬복 4개의 의존성을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인텔리제이로 그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영속성 계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영속성 계층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만든 그런 자바 객체를 모델 객체 또는 엔티티의 객체라고 했죠. 패키지 이름도 엔티티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 보죠. 얘는 엔티티니까 엔티티라고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객체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빌더, all arg constructor, no arg constructor 이렇게 4개의 롬복 애노테이션을 붙였습니다. 자, 회원 객체에는 당연히 id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id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id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였고요. 또 우리가 생성할 것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한 값을 쓰기 위해서 generated value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만드는 것은 generation type identity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ID 생성 기능을 사용해 달라라고 우리가 애노테이션의 스트래티직 파라미터를 설정했습니다. 자,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에는 이름, 이메일, 나이, 그리고 내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스워드와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enable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하나 더 추가하죠. 그리고 이메일은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메일 컬럼을 생성할 때 컬럼 속성에 유니크 속성을 true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JPA Auto DDL 기능에 의해서 JPA가 이 멤버 엔티티 객체에 대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이 컬럼 애노테이션의 유니크 true 이것을 보고 컬럼 속성에 유니크 속성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매핑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애노테이션은 사실상 무시가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메일 컬럼의 속성이 유니크가 true인지 false인지 따라서 동작하는 것이지 그것을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즉 이렇게 컬럼 속성의 유니크 true라고 하는 것은 JPA가 Auto DDL 기능에 의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만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이메일, 나이 이것은 외부에서 회원을 생성할 때 또는 회원을 수정할 때 사용될 정보들이고요. 패스워드와 enabled는 회원 생성과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컬럼이다, 그런 프로퍼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영속성 계층의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패키지는 리파지토리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멤버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CRUD는 JPA 리파지토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제네릭 타입이니까 2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JPA 리파지토리가 관리할 엔티티 객체 멤버가 될 거고요. 이 멤버 엔티티 객체의 ID 타입 롱이 되겠죠.
그리고 리파지토리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사실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할 때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은 그러한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라면 이 애노테이션은 생략해도 JPA가 알아서 이것을 리파지토리 빈 객체로 만들어서 스프링 컨테이너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붙여주는 것이 나중에 보더라도 또는 다른 개발자가 보더라도 이 애노테이션만 보면 이것은 영속성 계층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노테이션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엔티티 객체가 준비가 되었고 영속성 계층이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서비스 계층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비스 계층에서 사용할 데이터 객체가 DTO 객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DTO 객체부터 만들어 볼까요? DTO 객체는 DTO라고 하는 패키지에 모아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TO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회원가입 요청이 올 때 사용할 DTO 객체 멤버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요. 요청할 때는 이름과 이메일, 나이 정보를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롬복에 제공하는 4개의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고요. 자, 응답 객체도 만들어 볼까요? 응답 객체는 똑같이 3개의 프로퍼티에 ID가 부여된 ID를 포함하는 ID 프로퍼티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멤버 리스판스 그리고 멤버 리퀘스트에서 3개의 프로퍼티는 그대로 복사를 해오죠. 아이디를 추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롬복 애노테이션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계층이 사용할 멤버 리퀘스트, 멤버 리스판스, 즉 회원 가입 요청, 회원 가입 응답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 계층을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 계층은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 이 안에 모아 두겠습니다. 자, 멤버 서비스고요.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멤버 서비스는 당연히 멤버 리파지토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정보를 저장하고 조회할 테니까 멤버 리파지토리를 의존성으로 주입받겠습니다. 오토 와이어드로 주입받죠. 회원 가입을 처리할 메소드를 만들어 볼까요? 회원 가입하고 나면 멤버 리스판스 그 응답 객체를 리턴할 거고요. create 회원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 보죠. 회원 생성 create에는 멤버 리퀘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고요.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멤버 엔티티 객체로 만들고 리파지토리의 save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장해야 되겠죠. 멤버의 빌더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름은 멤버 리퀘스트의 이름, 전달된 이름을 사용하고요.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이메일도 멤버 리퀘스트의 이메일, 나이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설정 안 하면 그냥 널일 테니까 놔두고요. 계정 enabled는 true 세팅을 하죠. 그리고 build 이러면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멤버 리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세이브 할 거예요. 자, 세이브 하고 나면 이 멤버라고 하는 객체에는 아이디가 부여될 겁니다. 그럼 부여된 아이디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는 멤버 리스판스 빌더 자, 아이디는 멤버의 아이디, 이름, 멤버의 이름, 이메일, 멤버의 이메일, 에이지, 멤버의 에이지.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패스워드나 이네이블드는 멤버 리스판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멤버 리스판스 리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멤버 리스판스로 변환하는 것은 이 서비스라고 하는 계층 여러 메서드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되겠죠. 생성뿐만 아니라 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메서드로 한번 뽑아 보죠.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건데요. 멤버 리스판스 객체를 반환하는 건데 맵이라고 하는 map to member response 파라미터로는 멤버 객체를 받아서 멤버 리스판스로 매핑한다, 변환한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return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멤버 리스판스로 변환하는 거죠. 이렇게 긴 문장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메서드만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다 지우고요. map to member response member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이제 멤버 리퀘스트라고 하는 DTO 객체를 받아서 멤버 엔티티 객체로 만들고 멤버 엔티티 객체를 리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저장된 이 멤버 엔티티 객체에서 아이디가 부여가 됐을 테니 그 멤버 엔티티 객체를 가지고 다시 DTO 멤버 리스판스라고 하는 DTO 객체로 변환해서 리턴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원 목록을 조회하는 그런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멤버 리스판스의 목록을 반환하겠죠. find all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서 멤버 리포지토리에 find all 하면 그러면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 리스트가 나오겠죠. 이것을 스트림으로 뽑고요. 하나씩 스트림으로 뽑은 다음에는 map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변환을 하겠습니다. 형 변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형 변환하는 메서드로는 this의 map to member response map to member response라는 메서드는 뭡니까?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 주면 멤버 리스판스로 변환해 준다. 그래서 이 map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이 메서드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전체 엔티티 객체 목록에서 스트림으로 하나씩 뽑아서 map 형 변환을 해서 어떤 형 변환? 멤버 리스판스 형 변환을 하고 이것을 다시 to 리스트로 묶은 그것을 리턴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가입된 회원 목록을 모두 다 알 수가 있겠죠.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는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죠. 멤버 컨트롤러.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RESTful API를 만들기 위해서 REST 컨트롤러를 했고요. members라고 하는 URL에 매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계층, 즉 컨트롤러에서는 서비스 계층을 사용하니까 우리는 멤버 서비스를 의존성을 주입받죠. 자, 회원 가입은 멤버스의 포스트로 매핑된 URL이 호출됐을 때 회원 가입한다 라고 보고 만들었습니다. 포스트 매핑. 회원 가입하고 나면 그냥 멤버 리스판스 DTO 객체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달해 보죠. 포스트 파라미터를 바로 멤버 리퀘스트 DTO 객체로 받아볼까요? 제이슨으로 요청 본문에 요청하는 걸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요청 본문에 멤버 리퀘스트라고 하는 DTO 객체를 바로 제이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리퀘스트라고 하는 DTO 객체를 바로 받았으니까 멤버 서비스에 create 그냥 불러도 되겠죠. 멤버 리퀘스트. 그리고 그 응답을 그대로 리턴하겠습니다. 회원 전체 목록 조회하는 서비스 메소드를 만들었으니까 get mapping으로 전체 회원 목록을 조회해 보죠. 멤버 리스판스의 목록, 멤버 서비스의 find all, return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표현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현 계층에는 서비스 계층을 의존성 주입을 받아서 회원 생성이라는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계층에 creat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또 회원 전체 목록을 얻어오는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find all을 호출했습니다. 자, 서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 전체 목록 조회하기 위한 그런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그 응답은 모두 멤버 리스판스라고 하는 DTO 객체로 응답을 했습니다. 요청받은 DTO 객체, 요청 DTO 객체를 가지고 엔티티 객체로 변환을 해서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저장을 했고요. 또 저장된 결과 엔티티 객체는 다시 리스판스 객체로 변환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했고, 이 서비스 애노테이션에서는 멤버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영속성 계층을 의존성으로 주입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포스트맨으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고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회원 생성 그리고 회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포스트맨을 실행시키고요. 탭을 하나 열어서 회원 생성이니까 포스트 매핑 로컬호스트 8080 포트의 멤버스라고 하는 URL로 포스트 매핑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 본문에다가 우리가 제이슨 형태로 로우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죠. 네임 이름은 윤서준, 이메일, 나이, 이렇게 세 개의 멤버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퍼티들을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200OK 생성이 됐죠. 두 번째, 윤광철 씨도 만들어 보죠. 나이는 43세. 자, 두 번째 윤광철 회원도 정상적으로 회원이 생성되고 205K를 받았습니다. 응답으로는 부여된 아이디가 리턴이 됐네요. 자, 탭을 하나 더 열고요. 생성된 회원 목록을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자, 윤서준 씨, 윤광철 씨 두 명의 회원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 계층 컨트롤러로 만들었고요. 서비스 계층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속성 계층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만들었죠. 자, 이번에는 서비스 계층, 즉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서비스 계층에서 트랜잭션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에 크리에이트 말고 크리에이트 배치를 만들고요. 일괄 생성하고 나면 응답도 멤버 리스판스의 리스트 형태로 응답받고요. 리스트 형태로 멤버 리퀘스트 요청 DTO 객체도 목록으로 받죠. 멤버 리퀘스트. 자, 여기에서는 한 명씩 생성하는 이 크리에이트 이것을 부르면 되겠죠. 얘를 스트림으로 뽑고 하나씩 뽑은 멤버 리퀘스트를 create 이 메서드, 즉 이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하나를 받는데 멤버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를 받고 응답으로 이것을 매핑한 멤버 리스판스를 전달한다 라는 의미로 이 create이라고 하는 메서드 레퍼런스를 이렇게 스트림의 맵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리스트로 모으고 이것을 리턴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배치로 일괄 생성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에 구현되었고요. 컨트롤러에서 이것을 멤버 리퀘스트를 하나를 받지 말고 아예 여기서도 여러 개 리스트로 받아보죠. 여러 개를 받았고 create batch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여러 명의 회원 정보를 일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자, 한 명씩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죠? 다시 포스트맨에서 우리가 윤광철 씨 복사를 하죠. 제이슨에서는 브라켓이 어레이를 나타내죠. 자, 윤서준 씨, 윤광철 씨 이렇게 두 명 복수의 회원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전달하겠습니다. send. 자, 200OK 떨어졌네요. 전체 회원 목록을 다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두 명의 회원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공명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윤광식이라는 사람을 생성해 볼게요. 나이는 45세. 자, 그런데 이메일을 윤광식 이메일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어 있는 윤광철 이메일 그대로 한번 넣어서 샌드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마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공명씨까지는 입력이 되었지만 윤광식 씨는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자, 샌드를 해보면 자, 500 인터널 에러, 뭔가 오류가 발생했죠. 예외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전체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볼까요? get localhost 8080 members. 자, 그랬더니 윤광철, 윤서준, 윤광철, 공미영까지는 생성이 됐네요. 그런데 윤광식 씨는 생성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보통 이렇게 할 때 여러 명, 100명, 200명을 일괄 생성할 때 전체가 다 생성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한 명이라도 오류가 있으면은 그냥 다 롤백해서 100명 앞에 롤백 되기 전에 생성했었던, 즉 예외가 발생하기 전에 생성했었던 사용자들도 다 롤백해서 원래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롤백 되는 것을, 그런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트랜잭셔널을 쓴다라고 했죠. 종료하고 서비스에 이 일괄 배치로 생성하는 것은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돼. 즉 멤버 리퀘스트 목록을 여러 명을 받아서 한 명씩 한 명씩 생성하더라도 중간에 뭔가 예외가 발생하면 이전에 생성했던 것들 다 롤백 해줘. 이 전체 크리에이트 배치는 트랜잭션 작업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애노테이션만 추가해서 한번 실행해 보죠. 실행이 되었고요. 자, 다시 윤서준, 윤광철 두 명의 사용자를 생성해 볼게요. 자, 200 OK. 조회하면 윤서준, 윤광철 두 명의 사용자가 생성이 됐죠. 자, 이번에는 다시 일괄 배치로 두 명을 생성하는데 두 번째 회원 정보에서 이메일을 중복시켜 봤습니다. 자, 샌드를 하면 마찬가지로 500 인터널 에러, 뭔가 예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윤서준, 윤광철 씨까지만 들어가 있고 공명 씨는 아까 들어갔다가, 즉 공명 씨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다가 윤광식이라는 사람이 입력이 될 때 이메일이 중복되는 바람에 예외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일괄 처리 안에 들어가 있는 공명 씨는 롤백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원 목록을 조회해도 공명 씨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 처리를 데이터베이스와 뭔가 복잡하게 처리하지 않고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그러한 서비스 계층에서 메서드 이름 위에 트랜잭셔널이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처리하다가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수행되었었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수정, 삭제와 같은 그런 작업들은 롤백 된 상태로 이 서비스 메서드가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표현 계층에서는
서비스 계층,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서비스 계층을 호출하고, 그리고 서비스 계층에서는 리파지토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영속화한다. 그리고 이 서비스 계층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간단하게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